강원도 깊숙한 산골, 첩첩산 중에 자리한 모 군부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새벽 6시 기상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그 속에서 김지연 하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죠. 전입한 지 겨우 한 달, 아직 모든 것이 낯서. 이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떡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무반에서 급히 세수를 마치고 군복을 정돈한 지연은 아침잠을 위해 연병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서 있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저 멀리 장교 속속 쪽을 향했습니다. 곧 나타날 그 사람, 최보경 소령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죠. 최보경 소령은 이 부대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아는 이유가 좋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의 악명은 이미 여러 기수의 여군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누구도 감히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최보경 소령의 친형이 바로 이 부대 상급부대의 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든든한 배경 때문에 최보경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여군들이 그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전역을 택했지만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하사 점호가 끝나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의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돌아보니 최보경 소령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지연은 또 박도박 대답했지만 최보경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여자 화장실 말고 남자 화장실 청소했나고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 화장실 청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군인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자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할 수가 없는 명령인데 못하겠다 이건가? 공기가 빠졌구만. 최보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부대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또한 모두가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도 했죠.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군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부대에서 겪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최보경 소령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지연의 작은 저항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는데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에 과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지연을 찾아와서는 온가자비를 시켰어요. 김지연 하사 커피 타와 물 떠와 식당 가서 라면 끓여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호출당하는 지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원래 해외할 자신의 업무는 언제 알아는 건지 다른 부대원들은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직 자신만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죠.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기들조차 참고 견뎌 곧 전역할 거야 라며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이 지연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죠. 특히 도경수 중령, 즉 대대장의 태도가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최보경 소령의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기만 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거나 급한 일이 있다는데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어요. 조직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시기였죠.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내무반에서 쉴 때도 항상 혼자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해봐도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죠. 마치 자신이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최보경 소령의 요구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어요.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이고 때로는 부대 밖으로 나가서 그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해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당한 군무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지연에게는 없었어요. 밤늦게 내무반으로 돌아온 지연은 종종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고향이 있는 부모님 생각, 연인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걸어도 잘 지내고 있다. 군생활 재미있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죠. 이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그 희망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유독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봄표치에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지견은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부대 앞마자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음만은 조금이나마 평온했죠. 최보경 소령이 외부 회의로 나가 있어서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김지연 하사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의 어깨가 옴지로 들었어요. 돌아보니 최보경 소령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 열쇠가 들려 있었죠. 새 차의 최보경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차 열쇠를 지연에게 던졌습니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부당한 일들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개인 차량 세차는 아무리 생각해도 군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세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자온 우는부 고든 우드뿐 우덩 푸는더 우는부 고든 우덩도 고든 우드뿐 우덩 푸는더 우는부 고든 우덩 푸는더 우는부 고든 우드뿐 우덩 푸는더 우는부 고든 우덩뿐 우덩 푸는더 우는부 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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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덩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뭐 명령을 거역하네. 공기가 빠질 대로 빠졌구만. 최보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따라오던 지연이 갑자기 저항하자 당황스러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이발소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잠시 후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전기 이발기였습니다. 공기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겠어.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보경은 이발기를 켜더니 거침없이 지연의 머리로 가져갔죠. 안 돼요. 제발. 지연의 비명소리가 부대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보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윙윙거리는 이발기 소리와 함께 지연의 긴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주변에 있던 몇몇 부대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몇 분 후 지연의 머리는 말 그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짧게 밀려 있고 어떤 부분은 길게 남아 있어서 마치 누군가 장난을 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들였나. 최보경은 이발기를 끄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오면 휴가였어요. 오랜만에 남자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지연은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처참했거든요.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그토록 기다리던 휴가날이 다가왔지만 설렘 대신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부대를 떠나며 그녀에게 휴가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못 본 척 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지연은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거짓말을 해뒀어요. 미안해, 갑자기 훈련이 생겨서 휴가를 못 나가게 됐어. 그래, 많이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친구의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집 앞에 도착한 지연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 지연아, 휴가 나왔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지연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머리가 왜 그래? 모자 벗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은 모자를 벗으려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나 이게 뭐야? 어머니의 깜짝 놀란 표정을 본 지연은 재빨리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훈련하는데 짧은 머리가 편해서 이번에 잘라봤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어색한지는 지연 자신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성여, 종여, 강맹, 초정여. 김동관은 오랜 군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중장까지 진급한 그는 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죠. 딸의 머리 상태를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연아, 내 아빠 솔직히 말해봐라. 거짓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의 몸이 떨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최보경 소령의 괴롭힘, 부당한 명령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이발기 사건까지 지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나서서 도와줄까? 아버지의 조용한 질문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일 뿐이었죠. 하지만 김동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그대로 복귀한 지연을 맞이한 건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휴가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최보경 소령 역시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지연이 복귀한 첫날부터 다시 온갖 자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김지연 하사 커피타와 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절망감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뭔가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김동관 중장은 딸이 그대로 복귀한 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신중했어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그는 해당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최보경 소령의 인사기로 그동안 제기된 민원들,
그리고 부대 내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파악했죠.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지연뿐만 아니라 많은 여군들이 피해를 받고 일부는 견디지 못해 전역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도경수 대대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조직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죠. 김동관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한편 부대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같은 괴롭힘을 당했고 다른 부대원들은 여전히 모른 척했죠. 하지만 몇몇 투입 여군들이 조용히 지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지연 언니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작은 위로였지만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경수 대대장은 요즘 들어 왠지 불안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최보경 소령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있었고 부대 내 분위기도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제를 덮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부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뒤에는 곧 터질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에게는 여전히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최보경 소령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주변의 무관심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믿고 견뎌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예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점을 마치고 각자 마트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연 역시 자신의 원래 업무를 하려고 했지만 어김없이 최보경 소령의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김지연 하사. 이리와 지연은 한숨을 쉬며 최보경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시킬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군부대에서 헬기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대연 병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우리 부대로 오는데? 오늘 뭐 행사 있나? 부대원들이 응선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정에 없던 헬기 방문이었거든요. 모두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연병장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수 대대장은 급히 식당에서 뛰어났어요. 밥을 먹다 말고 황급히 일어난 탓에 군복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연락받은 거 없는데? 부관에게 물어봤지만 부관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정에 없던 헬기 방문의 부대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헬기는 연병장 한가운데 착륙했어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일으키는 바람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멀찍이 물러서서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엔진이 멈추고 조용해지자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본 순간 부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장. 그것도 군단장이었어요. 김동강 군단장이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군단장이 이 부대에 왔을까 하는 의문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도경수 대대장이 급히 뛰어가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김동강 군단장은 도경수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부대를 둘러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보경 소령 어디 있나? 그 한마디에 부대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왜 군단장이 갑자기 와서 최보경 소령을 찾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엄마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뭔가 해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싹 되기 시작했죠. 최보경 소령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군단장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설마 자신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오기 시작했죠. 군단장님, 최보경 소령입니다. 숨을 털떡이며 달려온 최보경이 경례를 올렸지만 김동강 군단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는 잠시 최보경을 바라보더니 함께 온 헌병대 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헌병대 대장, 저기 뛰어오는 소령 체포하고 헬기에 태워. 네, 알겠습니다. 순간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헌병들이 재빨리 최보경에게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소령인데 최보경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헌병들은 그를 헬기로 끌고 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배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최보경이 헬기에 실린 후 김동강 군단장은 도경수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다음은 자네 차례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도경수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밝혀졌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김동강 군단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해 기로 향했습니다.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프로펠러 소리가 다시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후 헬기는 하늘로 떠올랐고 부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옹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최보경 소령이 체포됐어. 군단장이 직접 와서 드디어 잡혀간 거야. 특히 여군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그동안 최보경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이들에게는 마치 악몽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지연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노경수 대대장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은 자네 차례야. 이제 자신의 운명도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오후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최보경 소령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었죠. 감찰이 시작되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최보경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은폐해온 도경수 대대장의 책임도 명확해졌어요. 여러 중인들의 진술이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여군들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역시 감찰관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보경 소령은 징역 3년과 불명예 전역이 확정되었어요. 도경수 대대장 역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의가 드디어 심판을 받은 것이죠. 부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대 운영을 약속했어요. 여군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사라졌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최보경과 도경수가 사라진 후
건전하고 공정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군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죠. 지연의 머리도 어느새 다시 잘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정리된 짧은 머리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당당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 부대에 새로운 여군이 전입해 왔습니다. 김민주 일병이라는 이름의 새내기였어요. 처음 부대에 온 그녀의 모습은 몇 달 전 지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주 일병입니다. 반가워요, 김지연 하사예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민주를 맞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후배를 도와줄 수 있는 선배가 된 것이죠. 선배님, 여기 부대 생활은 어떤가요? 많이 힘든가요? 민주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글쎄요, 힘들 때도 있지만 견딜만 해요. 무엇보다 불이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민주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네 당당하고 멋있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연은 민주의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몇 달 전에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배운 거죠. 그날 저녁, 지연은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김동관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 이겨낸 것을 보니 대견스러웠거든요. 밤이 되어 내무반에서 쉬고 있을 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부대가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연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누군가의 꿈이 꺾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